이번에 그 출전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로봇들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컸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월등하더라고요. 놀랄만한 현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으로의 재료의 확장 딱 드러나 있는 회사들이 한 두세 개 있고요. 현대 위아, 현대 오토웨버인데요.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대 위아냐 현대 오토웨버냐, 직접 일을 수행하는 기업은 탄력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일 때 탄력 좋습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KL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현대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로봇 얘기를 꺼내 들어보죠. 사실은 대기업들이 다 로봇 회사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서 삼성부터 해서 그죠? LG그룹, 뭐 현대차, 두산.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지만 로봇으로 모멘텀을 받는 이유는 로봇을 만들어서 공장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소문에 사서 재료에 그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 CES를 이제 TV로 보면서 이번 로봇 그 출시하고 시연하면서 이게 고점이 되면서 주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방송을 봤었거든요. 대단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저는 전통적으로 로봇 산업이 그 한 단계 앞서가는 국가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중국 정도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기업입니다. 지분을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번에 그 출전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로봇들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컸었는데 뭐 당연히 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월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소문에 사서 재료 파는 게, 그러니까 CES가 마감이 되고 보면 주가 조정을 받는 게 기본적인 뭐 주시장에서의 논리라고 본다면, 이번 재료 뉴스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랄만한 현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으로의 재료의 재생산, 확장, 이 부분으로 판단하는 로봇에 대한 관점의 접근이 아닐까. CES가 기폭제가 된 걸로 해석을 합니다. 현대차가 급등했던 적이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더랬지요. 모비스가 상한가 갔었던, 애플카 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가 그런 적이 있었더랬지요. 현대기아가 그때 상한가 쳤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현대차를 이제 그럼 당분간은 자동차 본업보다는 로보틱스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주목할 기업은? 뭐 딱 드러나 있는 회사들이 한 두세 개 있고요. 현대 위아, 현대 오토웨버인데요.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대 위아냐, 현대 오토웨버냐. 그러니까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그룹사에서 솔루션이나 IT나 여러 가지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비슷한 회사로는 LG CNS라든가 또는 SK CNC라든가 또는 포스코 DX, 삼성 SDS 뭐 이런 회사들이 비슷한 물리자동화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 오토웨버는 뭐 자율주행이라는 이슈도 있고 로봇이라는 이슈도 있고 이런 사업부에 대해서 현대 그룹 내에서 전략적으로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점수로의 접근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위아는 되게 그 독특하고 신박하고 재밌는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로직에서 당연히 현대차가 탑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센서티브한 데가 오토웨버. 그렇죠. 그다음에 결국 그다음에 그게 지분 가치로 하면 글로비스. 그렇죠. 글로비스는 이제 그 환율 효과도 있고 그러고 모비스 빼놓을 수 없다. 이건데. 위아 얘기는 별로 안 들었고 주가도 들어오는 거 아닌가? 위아는 그 무슨 모멘텀이에요? 위아가 이제 지난해 이제 사업부가 현대 위아가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을 만들면서 가장 큰 포지션이 공작기계 사업부였거든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 근데 공작기기를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사업부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추진한 게 로봇 사업부, 자동화 사업부, 자율주행 사업부. 요쪽의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이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현대 위아가 로봇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니까 현대 오토웨버가 전략적인 두뇌 역할을 하면서 어떤 그 지시를 하는 역할의 그 형태라면, 직접 일을 수행하는 기업은 현대 위아가 되는 형태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위아까지 포함해서
관심 종목으로 접근하는 저는 이 회사는 도깨비가 잘 모르겠다. 원래 뭐 약간 엔진 쪽 뭐 아니었어요 위아가? 예,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를 분석하게 보면 뭐 엔진 저거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뭐 엔진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이고 그죠? 그리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로봇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 그리고 로봇 사업하고 음. 현대위아가 이제 기존의 사업을 추진했던 게 방산 쪽에 그 포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포신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방산 쪽으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예. 이 부분도 사업부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 로봇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 같습니다. 네. 그 상당히 표현이 좀 제가 그러네. 그 관심이 있는데요. 위아 같은 경우 사실은 섹시하다는 표현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렇죠? 그렇게 아까 보면 예. 좀 전에 모비스가 21년도 1월 4일인가요? 상한가를 쳤는데 그때 동일하게 현대위아도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때도 예, 자율주행 예. 모멘텀으로 음. 이제 그 움직였는데 탄력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움직일 때 탄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현대차는 86조가 됐어요 지금 그 시총이. 모비스가 40조예요. 네. 글로비스 20조, 오토에버 13조, 위아가 2조 4천억이에요. 작죠. 예.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잘 움직입니다.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로봇으로 맞을 때도 그렇고 현대차의 밸류 체인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그죠? 네. 볼만한 게 위아가 아닌가. 네. 오늘 포스코 DX가 움직인 것도 이러한 맥락점에서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내에서 어차피 그 그룹사에서 물류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포스코 DX가 로봇 관련주는 급등하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런 맥락점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당연히 뭐 현대차야 뭐 탑빅일 거고 그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사도 된다는 시점이고 부품 현대 계열의 부품주 가운데서는 위아가 매력적이다. 네. HL 만도는 어때요? 네. 한라그룹이긴 한데요. 네. 범현대가라고 뭐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기존의 만도가 굉장히 탄력적이고 주가 재료 가치가 이제 많이 반응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분할 관련해서 이슈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맞아요. 한번 데미지를 입고 난 뒤부터는 주가의 움직임이 좀 무거워져 버렸습니다. 특성 자체가 물론 반려하긴 했습니다. 분할한다는 측면에서 반려하긴 했는데 이러한 이슈적 부각에서 한번 데미지를 입고 나니까 주가가 그렇게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현상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더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을 로보틱스의 관점에서 로보틱스, 물류 자동화, 자율주행 사실 이런 쪽이잖아요. 네. 현대차가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런 길로 현대차가 진즉 나갔어야 됐다. 우리 박사님 트랜스포머란 영화 아시죠? 네, 네. 애들이 예전에 예, 저희 예. 애들도 좋아했는데 예. 여기 보면 범블비라는 노란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음. 이게 아틀라스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자동차 사업이 어차피 로봇과는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라고 볼 수도 물론 있죠. 뭐 현대차 그룹의 그 기업의 특성, 그죠? 뭐 일론 머스크처럼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현대차가 그렇고 뭐 무게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의선 회장의 그 뭐 차분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저는 항상 이게 그런 게 좀 약했다. 근데 이번에는 뭔가 좀 CS를 통해서 그죠? 부각이 된 상황이어서 여전히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쉬는 거는 그죠? 그렇죠. 쉬어가는 것 같고. 네. 그럼 이번에 조금 더 이제 기존의 로봇주는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그러니까 로봇이 아니라 지금 CES에서 얘기한 건 이제 로보틱스의 개념이 훨씬 더 그렇죠. 그죠? 광범위하게 가면서 맞습니다. 기존 로봇주는 존재감 없고 그죠? 네. 현대차 계열 이런 쪽에 가다가 현대차 계열이 쉬니까 또 이제 로봇이 물이 붙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이 로봇을 어디로 집중해야 돼요? 기존 로봇주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해 로봇주의 강세 배경을 이끌었던 종목 로보티즈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클로봇이고요. 이게 1세대라 지난해부터 따져보면 1세대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세대로 지난해 9월부터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었던 로봇주는 계열사, 관계사가 연관되어 있는 현대모백스라든가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9월부터 주가가 세게 올라가는 형태들을 네. 보여줬어요. 그리고 12월부터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들은 그 로봇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로봇 관련주였어요. 계양전기 같은 주. 조그만 회사들 맞아요. 네, 뭐 KH 바텍도 최근에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3세대였었고요. 최근에 아니죠. 어제 오늘 사이에서 맞아요. 네. 4세대 로봇주들이 움직인 로봇주가 뭐냐면 안 움직였던 로봇주. 엔젤 로보틱스라든가 뭐 그동안 전혀 주가의 반응도를 보이지 않았던 로봇주들이 뭐 TX라든가 나우 로보틱스 같은 뭐 나오는 이제 재료가 있긴 하지만 안 움직였던 로봇주까지 오늘 강세를 보여줬어요. 결국은 키 맞추기 뭐 소외됐던 것에 대한 거 주목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 이제 살 거를 찾다가 네. 안 움직인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 종목까지 움직인 거거든요.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순환매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확산세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해석을 해볼 때 대표주 아까 제가 1세대 대표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보티즈, 클로봇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오늘 장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11월 말쯤에 고점 찍고 조정받고 오늘 반등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 이 흐름이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승 추세로. 그러면 로봇주의 순환매 차원에서 한 바퀴가 다 돌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세대로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즉시로 가기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의 로봇주에 대해서는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좀 지켜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냥 로봇의 카테고리로만 봐주면 안 되고요. 네. 피지컬 AI, 그죠? 네, 그렇죠. 조금 더 긴 안목에서 거기에 부합되는 흐름들이 뭐냐, 그죠? 로보틱스, 피지컬 AI 이런 쪽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로봇주 뭐 하루에 막 보니까 뭐 엔젤 로보틱스 17%인데 12 이렇다고 흥분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사실 현대차 그룹의 그 부품사나 현대차 쪽이 뭐 조정받을 때도 좀 편안한 그 선택지가 될 수 있으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지켜보다 로봇주 언제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국내 로봇 산업의 글로벌 기준으로 판단해서 뭐 파이라고 할까요? 위치라고 판단해 보게 되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중국 제외하고 네. 가장 그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회사가 일본의 화낙이라는 회사가 뭐 부품주 휴머노이드들이 양산이 안 됐으니까 네, 네. 부품 관련주 중에서 화낙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봇주가 HD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이제 비상장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가 다시 활황하면서 꽃을 피우는 시점이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시점이거든요. 올해 상장할 겁니다. 그런데 상장 시점을 전반기에 그러니까 1분기에 아마 상장 심사를 할 것 같고요. 2, 3분기에 상장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 5, 6, 7, 8월 정도에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한다는 가정에서 보게 되면 그 전 단계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요 흐름에서 로봇주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구간일 것 같거든요. 좋은 정보 주셨네. 네, 그래서 1, 2, 3월은 좀 이렇게 정체된 흐름이고 네. 4, 5, 6에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보는 흐름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올해 아마 상장이 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로봇주의 상장 이슈가 로봇주의 다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